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인도네시아 총리 올해 카이에 8천만 달러 입금 예정 발표, 이 주제와 천궁2 미사일이 말레이시아에 수출이 유력하다는 소식, 그리고 MQ-9 무인 정찰기가 이라크 반군이 쏜 이란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소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 그러니까 CNN 인도네시아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인도네시아의 국방부 기술국 국장이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공동체라는 단체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분담금 미지급액 중 8천만 달러를 카이에 송금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이 기술국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지금 못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페스 동반자 채널의 구독자님들 중 거의 대부분이 믿는 분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는 라팔 42대의 계약금 입금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건조 업체가 모두 12척의 잠수함 건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 KF-21 분담금을 안 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내는 금액도 분담금 미납액 중에 10% 정도만 내는 겁니다. 8천만 달러면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억 정도면 KF-21 한두 대 값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도 아니고 기술국 국장의 이야기입니다. 기술국 국장의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당신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 정보부가 개입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보부는 인도네시아 정보부 공작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올해 안에, 그것도 이번 달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닙니다, 올해 안에 1,000억 원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KF-21 사업 참가를 포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같이 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KF-21 초도 물량이 40대인 줄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20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예산이 배정됐고 생산은 2025년부터 2026년 초중반까지 하는 겁니다. KF-21 생산 캐파가 월 한 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생산 공장이나 부품을 준비하고 2025년 초부터 생산한다고 해도 2026년 중반까지 가야 20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제작이 될 겁니다. 에이사 레이더를 맨 나중에 장착을 할 겁니다. 이것은 KF-21의 생산 계획이 처음부터 KF-X 사업에 의해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2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성립됐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빠진 상태로 한국 멋대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이 마음대로 사업을 하려면은 인도네시아를 빼야 되고, 인도네시아를 빼려면은 무엇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뺀다, 빠졌다, 이게 딱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리기로 하고, 다음 소식은 말레이시아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압력을 버텨내기 위해서 방공 시스템을 4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방공 미사일 도입 사업에는 한국의 천궁2, 그리고 노르웨이의 나삼스 3, 그리고 영국 MBDA의 CAAM 대공 미사일이 참가를 했는데, 영국의 MBDA의 CAAM 대공 미사일은 사격 고도가 1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 전투기들의 작전 고도인 12에서 15km 고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이 우선적으로 예정돼 있고, 나삼스 시스템 3는 말레이시아가 요구하는 기술 이전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삼스는 노르웨이와 미국의 합작 결과물인데 미국은 절대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천궁2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천궁3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천궁2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술 이전을 해줄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MQ-9 무인 정찰기 및 공격기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이륙 직후에 이라크 게릴라 단체들이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은 358 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합니다. 미군 당국도 이 사실을 확인했으며 작년에만 3대를 손실했고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손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란이 갖고 있는 358 지대공 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한국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중고도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